오늘 저녁에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3만 원? 5만 원? 이거 내가 안 먹고 모으면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까? 100년에야 3,600인데 이거 그냥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요,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종잣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거 한 달 일해서 얼마씩 모아가지고 곱하기 12 해가지고 몇 년을 하니까 얼마가 될 거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긴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럼 이걸 모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돈을 모으다가, 그러니까 저축을 하다가 오늘 저녁에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3만 원? 5만 원? 이거 내가 안 먹고 모으면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까? 그리고 누군가는 부모님한테 돈을 많이 물려받아서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아서 그걸로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 걔들은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도 뭔가를 하는데 나는 이거 굳이 내가 아끼면서 모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요,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건에 따라서, 사람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이 처해진 그 소득 환경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요, 내가 매달 얼마씩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뭔가를 만들어서 한 번에 종잣돈이 팍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쉬운 거는 이게 사람들이 보기엔 이게 쉬워 보일 수 있어요. 후자가. 뭐 누군가는 어떤 회사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게 뭐 몇십억이 됐니 몇백억이 됐니, 누군가는 사업을 했는데 뭔가 잘 돼가지고 한 번에 얼마가 돼서 그게 뭐 그 돈으로 건물을 샀니, 이런 얘기들을 우린 듣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걸 누구나 원하긴 할 거예요. 매일 얼마씩, 매달 얼마씩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근데 저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할 사람이 이렇게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고요. 이게 맞는 사람이 이걸 하려면 불안해서 못해요. 일을 해서 매달 돈을 얼마씩 벌어서 얼마씩 모아가지고 그걸로 목돈을 만드는 분들, 뭔가 안정적인 걸 추구하고, 그리고 내가 불안한 것보다, 미래를 모르는 것보다 일단 확실한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으려는 분들이 있고, 누군가는 내가 정해진 상황보다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되면 큰 거를 바라볼 수 있는 거를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쪽 거를 하라면 못해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내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를 아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모은다고, 내지는 이렇게 모은다고 해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그렇지는 않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과정에 있어서 누군가 좀 더 빨라 보인다고, 누군가 좀 늦어 보인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봐요. 토끼랑 거북이 경주하듯이 처음엔 빨라 보이지만 그 사람이 늦을 때도 있고, 물론 반대일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 종잣돈을 모아서 내가 부동산 투자 한 번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 하고 나니까 두 번째 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단축되고, 세 번째 좀 더 단축되고, 세 번째부터는 점점 더 가속도가 붙어서 원하는 목표 쪽으로 가는 속도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 처음에는 그런 속도감을 느끼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는 당연히 참고 견뎌야 되는 시기죠. 누군가는 벌이가 안 돼서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뭐 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많이 성공하신 분들 보면 뭐 7.8기부터 해서, 뭐 예전에 그분 강의를 들었었는데 뽀로로 그 캐릭터 만든 분도 그 전에 여러 뭐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계속 망했다고,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완전 망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견디어서 내가 끝에 가서 뭔가 된다면은 좋겠다, 내지는 그걸 난 견딜 수 있다, 이 방법을 하는 분들은, 그게 맞는 분들한테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성향인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종잣돈 모으는 방법은 차근차근 모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기다렸다가 한 방에 터질 수 있는 걸 추구할 것인지는, 그거는 본인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를 선택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후회할 필요 없이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저는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돈이 무조건 많다고 우리가 행복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당연해요. 돈이 많을수록 무조건 행복도가 높아지진 않아요. 예전에 어떤 조사를 보니까 얼마의 금액 이상부터는 이 행복도가 높아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조사에서도 자산이 100억이 넘어가면 그 위로부터는 생활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100억까지는 뭐 많이 차이가 나지만 그 이상부터는 다르지 뭐 크게 차이가 안 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그런 기사를 제가 한번 봤었어요. 근데 저는 행복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대적이다. 돈이 많아요. 100억이 있어요. 주위에 친구들이 근데 한 3천억씩 있어요. 3천억씩. 아, 그럼 나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죠. 그렇죠? 근데 내가 한 10억 있어요. 근데 주위에 다 한 3억씩 있어요. 부자로 사는 거죠. 마음이 편안하고 주위에서 야, 넌 부자잖아 이런 얘기 맨날 들으면서 살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주위 사람들과 어느 정도의 그 포지션에 있냐, 내가 그거에 따라서 경제적인 행복감은 좌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그거와 상관없이 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그건 성인의 단계로 넘어간 거죠. 그렇죠. 주변과 비교하지 않고 나 스스로 난 행복한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건 그렇죠. 근데 아까 말했던 종잣돈을 모음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적게 시작할 수도 있고 내가 모은 돈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내가 다가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상태로 가만히 있는데 나는 0.1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늘어나서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그리고 그 이상 시간이 지났을 때 주변 사람들은 10에 멈춰져 있지만 내가 20, 30 되느냐. 그게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잣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당장 내가 적은데 이걸 모아서 뭔 의미가 있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모으는 사람이라는 거. 이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어떤 직업을 해야 뭐 성공을 하느냐 이 얘기에서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본인 성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모으는 게 더디다고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꾸준히 모아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모아서 당연히 좋은 좀 올바른 재테크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하신다면 분명히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 건데요. 일단 종잣돈을 모으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흔들림 없이 모으시길 바라고요. 그 돈으로 분명히 올바른 재테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부분 댓글 쓰시면 짧은 건 댓글, 긴 건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